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이상사회입니다. 앞쪽에서 다뤄진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공동체 차원의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청사진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어서 이제 동서고금이 이렇게 동서고금이라고 해봐야 뭐 서구 위주로 이제 주로 나와 있지만 어디까지 나와 있나, 공자부터 시작해서 롤스 선생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롤스 선생 뭐 앞쪽에 넣을 수도 있고 뒤쪽에 빼서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이상사회 관련 정의론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정의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사주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었죠. 근데 이제 이상사회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뤄지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상사회는 현실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죠.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리고 뭐 진보, 계몽 이런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이런 것들이 이 지구촌을 뒤덮을 때가 있었죠. 이제 대륙 중심의 이제 계몽주의 세상이라든지 또 세계를 입쓴 마르크스라든지 뒤덮은 적이 있어요. 뒤덮은 적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관점, 이걸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청사진,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쪽 설명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늘 인간 사회에서는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들을 바라는 그 움직임, 실천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딱 흡족하겠다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다가 굉장히 광기에 휩싸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아주 과거 일이 아니라 현대에도 반복되는 일이란 말이죠. 세계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회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주 그 인과 그 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덕질할 수 있는 성인이 다스리고 등용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온고이지신이죠. 지금 유학자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온고이지신, 온고지신, 역사를 보거나 철학을 보거나 하는 이유가
위해서 정말 그 등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용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화의 분배, 또 약자의 보호,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재화가 이제 그래도 가능한 한 잘 분배가 되는 사회가 이제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서구 중심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데서 계속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분배의 문제,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그 계층에 대한 문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해서도 그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유지가 안 되거든요. 유지가 안 돼서 보완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늘 나오잖아요. 이 공산주의는 계속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라든지 수정,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다 엉망으로 끝났지만은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런 게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몰리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이 가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한때 이 굉장히 돈을 쓸어 담은 이름 자체도 그냥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이게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그 저기를 환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자의 생각이라면, 이제 노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소국과민, 무의지치이기 때문에 이제 소국과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국가라고 하는 게 동양 쪽에는 그래도 국민국가 그런 개념이 서구 쪽보다는 훨씬 빠른 편이죠. 빠른 편이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호족들, 가문들, 이 또 이제 오랫동안 그 떨쳤고, 서구는 더 심하죠. 서구는 정말 거의 현대로 넘어오기 직전까지도 가문들이 이제 힘을 그냥 쓰는 그런, 그래서 그 가문들끼리 결혼해서 근친혼, 이것 때문에 유전병도 심하고, 막 유럽 전체가 다 그래요. 유럽 전체가 몇 가문에서 그렇게 해먹었기 때문에. 부르본가, 합스부르가, 이런 가문 들어보셨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게 폴리스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국들, 마음 변한 지난해 소국들 같은 그런 동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뭐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제 아주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완전히 큰 이제
식민지를 뭐 세계를 뭐 다 그냥 땅따먹기를 했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건 제국주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로는 그런 식의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자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종속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의 패권,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남아 있죠. 근데 노자는 소국가민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동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뭐 닭 우는 소리가 막 이렇게 서로 들릴 정도, 이 정도의 그 진짜 동네예요, 동네. 자, 데모스, 그리고 뭐 소국들이랑 비슷한.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육아적인 가치가 인위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본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대제국이 되면은 정말로 막 제도, 장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그 초한지 이제 보면은 한 고조 유방이 이제 원래 그냥 양아치잖아요. 근데 그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하고 나서 언제 이제 딱 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친한 하나, 별것도 아닌 그게 있다가 어쨌든 딱 되고 나서는 정치라는 게 무섭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서부터 다 제거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즉위식을 딱 합니다. 즉위식을 하는 순간 이제 거기에 이제 눌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제국을 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연스러움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덕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별, 그 중에서도 분별지, 노장 사상이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분별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되게 차별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 불교와 이제 격의 불교로 한자 문명권으로 들어올 때 영향을 많이 주게 됐다는 얘기는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서구에서는 플라톤은 이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호자 계층은 통치하고 방해하는 데까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이 귀족들이 앞에서 싸웠어요. 앞에서 직접. 고대에 우린 그 뭐 고조선이나 이런데 그냥 직접 군 이끌고 직접 했어요.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덕목이 그래서 그렇게도 중요했고, 왜냐면 폴리스 사회이기 때문에 폴리스들끼리, 그리고 또 옆쪽에는 또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페르시아 이런 곳이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와 방위자가 수호자 계층인데, 일단은 통치자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십 년 해야 돼요. 수십 년. 그렇게 해서 선의 이데아를 이제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호자 계층은 뭘 소유하면 안 돼. 이게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원시 공산주의 뭐 이렇게 비유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수호자 계층 빼놓고는 다 이렇게 하는데 수호자 계층만 각각 이제 다 역할을 하지만은 수호자는 공공 정신이 투철하도록 양성이 돼야 돼.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서 재산 공유, 공동 식사, 공동 생활,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도 공유. 앞쪽에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이 정도의 그런 이게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큰 희생이란 말이죠. 이런 정도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제 수호자 자격이 없는 거죠. 생산자들은 나름대로 절제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고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그 다음 나오는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마찬가지로 생산, 소유의 평등을 이제 중시를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 저녁이 있는 삶을 이제 사는 그런 일과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나? 그 일과표를 보면은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으로 나와 있구나. 뭐 몇 시간 잠을 자고 뭐를 하고 뭐 하는데 그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자 보세요. 공자나 노자가 봤던 시기 춘추 전국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대동사회가 됐건 소국감이 됐건 그 시대를 왜 그렇지? 타락해서 왜 그렇지? 인위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플라톤은 왜 이런 거지? 통치자가 선의 이데아를 모르고 수호자가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공적으로 토마스 모어는 왜 이렇지? 왜 그럴까? 이제 영국이 뭐 엄청난 불평등과 이런 처참한 수준까지 이제 됐던 시기에 무어가 이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보고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거를 이제 세운 거죠. 이상적인 걸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그래서 사유재산도 없고 잉여 생산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노동도 필요 이상은 안 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베이컨은 이제 왜 이렇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데에서 또 이제 그가 본 세상 이제 본 거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그 방향에 이제 청사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자가 주도하는 아틀란티스,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인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르크스 그리고 롤스가 나왔네요. 되게 이 뒷부분에 몇 챕터는 되게 쪼개서 할 줄 알았는데 앞쪽에 한 것들이 그래도 기반이 돼서 생각보다는 좀 빨리빨리 나가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와 사상이니까, 수능 준비니까. 근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자체는 아주 이상적이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본 선생님이죠. 그래서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상적인 목표, 그러니까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거야. 심지어는 실제로 역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생산 수단에 대한 것, 그리고 노동 수혜랄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경제 현상 같은 걸 잘 관찰을 하셨고, 그래서 억압, 착취,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또 자아 실현이 되는 사회,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뭐 워낙에 똑똑하신 분이니까, 또 철학적으로도 사실 상당한 철학 적인 업적을 세우시고 하는데, 이제 공산당 선언 이런 게 나와 있죠. 보면은 이게 읽어보십시오. 근데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민주적 절차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관점 자체도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런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롤스는 정의에 대해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여야 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정말 정의가 되게 중요하죠. 의로운 공동체가. 근데 1원칙, 2원칙이 이제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1원칙.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최소 수혜자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최대 이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이익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유럽이 됐건 아니면 우리나라가 됐건 로스는 당연히 뭐 그 민주주의자고 한데 이런 게 말이 되나? 근데 상황 자체가 그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제도적 차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면은 이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잘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막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칙을 또 이제 제2원칙에서는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쟁점이 되죠.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제 막 뭘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쟁점이 됩니다. 근데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공정하게 이 뭔가를 분칠해서 속여서 하는 그런 것들만 잘 잡아내도 자본주의에서 반칙 안 쓰고 또 범죄 불법 이런 거 안 저지르고 예를 들면은 제가 분칠이라고 얘기했는데 분식회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난 도둑질이에요.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잘 되면은 잘 잡아내고 그 무거운 만큼의 이 처벌 그게 그 돼야 이제 규칙을 잘 지키죠. 반칙 안 쓰고. 그리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획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제 어떤 포스트가 거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누구에게나 이제 개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 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지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쓰이고 진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그 반칙 쓰는 사람들이 뭐 좋은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자리 가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이런 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너무 힘이 빠진 상태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바퀴
쫙 돌면서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이상사회는 늘 그 당대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대안을 내고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상사회론부터 해서 막 근대의 무어가 봤던 세상, 그리고 베이컨이 봤던 가능성, 그리고 마르크스가 봤던 세상. 마르크스가 봤던 세상은 진짜 꼬마 애들이 이렇게 광산에 이렇게 가서, 걔네들이 조그마니까는 막 그래서 잠도 거의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하고, 공장에서도 애기들이 진짜 그렇게 막 하던 걸 지켜본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이나 세상에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관철하려고 이제 막 선언문도 쓰고, 선언문 이 지금 욕에 나오지 않은 그런 그 문장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거든요. 이 글 솜씨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근데 그 당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니까는 자유야말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다만 이제 여러 여건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나오지만은 동서양 이상사회론의 현재적 의의, 사실 공통적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휴, 몸 상태가 별로라서 좀 이렇게 잘 너무 막 맥 빠진 이렇게 모습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챕터로는 세 챕터만 더 하면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마지막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실수가 있긴 하지만은 완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